좋아요, 여러분. 덴마크 정부가 방금 이민자 인구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국 정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는 범죄나 복지 의존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민자 신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공식 덴마크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현지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영국 수치를 언제 공개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기준은 덴마크 토박이들의 수치입니다. 루마니아는 약간 더 높고 아마 2배 정도일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배 더 높다는 뜻이죠. 강간. 파키스탄은 이 부분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잘했어요. 파키스탄인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평균 덴마크인보다 5배 높네요. 저기 터키, 이란, 모로코, 이라크 등 늘 보이는 나라들이죠.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다른 누구보다 강간을 저지를 확률이 거의 20배나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건 강간만이 아닙니다. 소말리아인들은 강간을 저지를 확률이 20배나 높습니다. 국무원에 대한 폭행에서도 소말리아가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인, 우간다인, 튀니지인, 팔레스타인인, 살인 미수 27배 더 높은 확률입니다. 협박, 팔레스타인인들. 네, 물론이죠. 그들은 경험이 많으니까요. 소말리아, 구유고슬라비아, 주거 침입, 절도, 팔레스타인. 세상에. 저것 좀 봐요. 팔레스타인 데이에 대한 당신의 공감에서 뭘 얻었죠? 뭘 얻었습니까? 위조. 사실 그게 좀 놀랍네요. 사기, 소말리아. 전혀 놀랍지 않죠? 미국 내 모든 복지 사기 중에서 소말리아인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대한 폭행, 또 소말리아인들이에요. 성추행. 그건 소말리아가 훨씬 낮은 순이네요.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여성 성추행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강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33배 더 높아요. 33배 더 많대요. 와우. 상점 절도는 튀니지인, 절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아요. 그걸로 뭘 얻었죠? 이걸 한번 봅시다. 덴마크에서는 이주민들은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 실제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민자들의 범죄 데이터와 복지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대와 3세대 이민자들은 덴마크 사회에 꽤 잘 통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평생을 덴마크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나쁩니다. 이제 입증되었습니다. 2세대와 3세대 이민자들은 실제로 1세대보다 더 나쁩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많은 책임이 실제로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니 버크 같은 사람들이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을 잃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통합이나 동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현지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민은 사람들이 호주에 와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걸 원합니다. 저는 동화란 단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담론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정체성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멜팅 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1세대 이민자들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범죄율도 더 높습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통계는 이민 2세대와 3세대의 살인율이 자국민보다 805%나 높고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도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와 대규모 이민의 전체적인 약속, 즉 완전히 다른 문화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약속은 그리고 그냥 서구의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서로 구별되지 않는 서구인이 될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들에서 그런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전역의 좌파 정부나 중도 정부들에서도요. 데이빗 캐머런은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도 그것이 실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갱단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갱단 폭력 가해자의 95%가 비서구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범죄나 복지 등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인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덴마크가 서구권과 비서구권 출신을 구분해 데이터를 분석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에 대한 경제학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범주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두 건 있었는데 하나는 덴마크에서 또 하나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이들 국가로 온 서구권 이민자들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순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서구권 이민자들은 때때로 6자릿수에 달하기도 하며 마이클 메카시가 방송에서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는데 2세, 3세 이민자들, 즉 비서구권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복지 재정에 가장 큰 순부담이 되는 집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좌파적이었던 스웨덴에서도 2022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만든 사회민주당의 대표이자 총리인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은 대규모 이민이 평행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볼 때 이 정책의 문제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인종을 보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거나 이런 현실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요, 제도들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들은 그곳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일본도 일본인들이 살아서 지금의 일본입니다. 만약 일본의 인구를 아일랜드인으로 대체한다면 그 성격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그 통계 아시죠? 이것들은 덴마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 깨어있는 여성은 아무도 당신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 앱에서 멋진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당신들은 신원 추적이 가능하고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쪽도 바로 당신들이에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녀는 이 통계를 트윗한 이 유럽 출신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가 이 통계를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 통계는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녀는 그가 이 통계를 보여줬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덴마크 여성들을 강간할 확률이 20배나 높은 소말리아인이나 덴마크 여성을 성추행할 확률이 12배나 높은 시리아인들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사실 저는 그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이미 저를 차단했어요. 분명히 그녀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녀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우리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글쎄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대화도 안 해요.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방금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인지 모르겠네요. 이민자 1인당 평생 기여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북미 출신, 즉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이라면 평생 동안 국가에, 미국 국고에 50만 달러를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칸디나비아 출신이라면 거의 5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하게 됩니다. 오세아니아,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5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52만 5천 달러, 거의 50만 달러입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 이민자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는 48만 1천 달러를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만약 당신이 소말리아인이라면 미국 정부로부터 110만 달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정부에서요. 당신이 카리브해 지역 출신이라면 67만 5천 달러입니다. 중동 출신은 62만 4천 달러, 라틴 아메리카는 27만 1천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73만 달러, 중앙 북아프리카는 70만 달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민의 전체적인 취지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나라가 되는 전체적인 취지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가 서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추가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소말리아인이 17만 6천 명 있는데 그중 70%가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소말리아인이 7만 명 있습니다. 그중 70%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소말리아인이 4만 4천 명 있습니다. 그중 70%가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소말리아인이 3만 9천 명 있습니다. 65%, 약간의 개선이 있네요. 독일에는 소말리아인 3만 9천 명 중 60%가 복지에 의존합니다. 핀란드에는 소말리아인이 2만 5천 명 있습니다. 그중 70%가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 생각에 유럽은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시도해봤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시도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으로 대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절이나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